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내용들, 계정 과목 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옆에다가 그 계정 과목 표를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사무용 장부를 10건을 구입을 했대요. 사무용 장부라고 나왔죠. 그렇죠? 사무용 장부라고 해가지고 도서인쇄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용 장부는 소모품으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모품으로. 자, 그리고 골뱅이 표시가 나왔네요. 그렇죠? 골뱅이 표시. 여기 골뱅이 표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골뱅이 표시. 골뱅이 표시 뭐라 그랬죠? 골뱅이 표시 한 개당이라는 소리라고 그랬죠. 한 개당. 자, 한 개당 3,000원에 구입을 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비용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모품이 아니고 소모품 B로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3,000원이 10개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영업용 건물의 집세라고 나왔습니다. 집세. 내가 건물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월세를 내는 거, 월세 내가 내는 거, 바꿔 말해서 임차료, 여기에서 임차료라고 한다고 했죠. 차변에 임차료 30만원이 증가하고 대변에 그 임차료를 냈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방금 증가한다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발생하고로 수정할게요. 비용은 증가하는 게 아니죠.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급여 200만원과 상여금 1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급여가 발생을 했어요. 월급 그리고 상여금, 즉 보너스도 발생을 했죠. 둘 다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럼 차변에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급여 200만원, 상여금 100만원, 이렇게 둘을 합쳐서 대변에 현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금액 칸 맞추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금액 칸 맞추시는 거. 자, 다음 당사 직원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나왔습니다. 당사,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 축의금,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 그렇죠. 복리후생비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방금 4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5번 문제는 지금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거래처, 매출처 직원의 축의금이죠. 우리 회사 직원에게 썼을 때는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한테 썼을 때는 접대비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업무상 지출된 교통비라고 나왔습니다. 교통비. 그러니까 출장을 갔을 때 쓰는 비용이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 차를 가지고 차에 대한 비용을 썼다. 그렇게 하면 차량 유지비를 쓰겠지만 얘는 출장을 갔을 때 쓴 거니까 여비교통비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4만원, 대변에 현금 4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게 밑에 문제에 나왔네요. 자, 영업용 차량의 주유대금. 내 차에다가 쓰는 비용. 이거는 이제 직접 차에다가 써야 되는 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발생했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오니까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금액은 12만원씩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사무실 인터넷 사용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통신비죠. 통신비. 그죠? 현재 좀 요즘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모뎀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했죠. 그렇죠?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하니까 차변에 통신비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입사원의 명함인쇄 대금이래요. 명함인쇄 뭐죠? 그렇죠. 도서 인쇄비를 쓰시면 되겠죠. 그거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오니까 차변에 도서 인쇄비 3만원, 대변에 현금
43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우유 토끼 성금 1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기탁하다. 기탁하다 뭐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기부하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우유 토끼 성금 남한테 주는 거 기부금 쓰죠. 금액은 100만원. 지금도 여기 일십 100천만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은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자, 연습하셔서 자, 100만원 차변에 기부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요. 영업부 직원의 마케팅 교육비라고 나왔습니다. 마케팅 교육비. 자,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이라고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라고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교육비가 나왔죠. 교육비. 교육비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교육훈련비로 분개를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교육훈련비 60만원, 대변에 현금 60만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홍보를 위한 광고비. 광고를 위해서 들인 돈, 즉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 50이 아니죠.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죠. 홍길동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는 솔직히 기존 과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요 뒤에 보니까 수수료를 냈대요. 수수료를 내가 지급한 거. 내가 수수료를 냈다.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40만원,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차입금이 뭐죠? 차입금? 그렇죠. 내가 돈을 빌린 거죠. 빌린 거.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내가 이자를 낼까요? 받을까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어요.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나한테 돈을 갚을 때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떼고 조금만 갚을게 라고 하면은 어이가 없죠. 더 주면은 더 줬지 덜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금액을 더 줘야 된다. 즉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7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7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은 내가 남한테 빌려준 거. 그쵸?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비용 7만원, 현금 7만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안 되죠. 뭐가 바뀌었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아니고 현금이 등장해야겠죠. 그쵸? 그럼 대변 뭐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이자 비용 아니죠. 이자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쵸? 이자 비용을 대변에다 쓰시는 그런 식의 분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은 항상 차변, 수익은 항상 대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가 발생을 했대요.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급여 200만원, 대변의 현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료. 여기 건물이 나와서 이제 건물로 분개를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여기 보험료를 냈다네요. 보험료.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43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43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당사가 소유 중인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 자, 자동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자동차세만 제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고 했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고 세금과 공과로 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 21만원, 대변에 현금 21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0만원을 분실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분실이 뭐죠? 네, 그렇죠. 잊어버렸다는 소리죠. 그렇죠. 잊어버린 거. 분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건데
현금 잃어버린 건 확실하니까 현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원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변엔 뭘 써야 될까요? 10만원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은데 마땅히 분개할 게 없어요. 잊어버림 이렇게 분개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 이런 거를 이제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분개를 해줍니다. 차변에 잡손실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 대여금 50만원에 대한 이자, 모모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모에 대한 이자면은 단기 대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50만원이니까 단기 대여금 뺀 2만원만 현금으로 받게 된 거네요. 그렇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 그렇죠? 차변에 현금 2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2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기 대여금 과 그에 대한 이자랍니다. 단기 대여금 과. 단기 대여금 과 모모와 그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단기 대여금을 포함한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단기 대여금 50만원과 이자 2만원을 합쳐서 52만원을 받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5만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2만원이 모자라죠? 나머지 2만원 뭘 받은 거야?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즉 이자 수익을 받은 거죠. 그렇죠? 여기 칸 맞춰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거래처에 우편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요금 1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우편요금 우편이라는 거는 이제 편지를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편지를 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메일이라고 있죠. 이메일 있고 문자 이런 거 있는데 우편, 내가 편지를 보낼 때, 이럴 때는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변에 통신비 14만원, 대변에 현금 14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당사가 소유 중인 영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즉 차량 유지비죠.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회사에게 내가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된다. 즉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32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32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직원 회식 대금이래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한 회식 대금 복리후생비죠. 아까 나왔죠. 그렇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18만원, 대변에 현금 18만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거래처 선물 2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에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나중에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200만원어치 많이 샀네요. 그렇죠? 접대비 200만원, 대변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외상이랑 어음은 뭐 나올 때만 쓴다고요? 그렇죠. 상품을이 아니죠. 상품과 관련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한다. 상품을 사거나 상품을 팔았을 때. 근데 접대비는 상품과 관련이 없죠. 그렇죠. 거래처와는 관련이 있지만 상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상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되죠? 미지급금으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명함 인쇄 비용이랍니다. 명함이라는 거는 이제 도서 인쇄비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도서 인쇄비 7만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7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의 수리비.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리비를 보고 나서 수선비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수선비를 쓰지 않고 뭘 쓴다 그랬죠? 그렇죠. 차량 유지비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48만원, 대변에 현금 48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직원 야유회에 쓰일 45인승 관광버스 3대래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세대를 빌렸으니까 300만원 곱하기 3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한 대당 얼마라는 소리가 없죠. 그렇죠? 뭐 골뱅이 표시도 없고 한 대당 얼마 이런 표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대를 합쳐서 300만원에 구입이 아니죠. 대절, 즉 빌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00만원으로 써주시면 돼요. 직원 야유에 쓰일 거니까 뭐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300만원, 대변에 현금 3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요. 업무용 도서 구입 대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업무용 도서니까 도서 인쇄비, 책이니까요. 그렇죠? 도서가 책을 말하죠. 도서 인쇄비 4만원, 대변에 현금 4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복사기 유지보수료래요. 유지보수료가 뭐죠? 유지하고 그 현재 상태를 이어가고 유지하고 고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치는 비용, 유지보수료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수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는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을 썼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아니죠. 이럴 땐 뭘 쓰죠? 그렇죠. 수선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3만원, 대변에 현금 3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익과 비용과 수익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기초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계정 과목 연습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